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돋보기.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깊게 들여다보는 블록체인 돋보기의 홍준입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스테이지 백명현 대표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스테이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본인 간단한 소개와 함께 스테이지 프로젝트에 대한 일단 기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백명현이라고 하고요. 스테이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기 전에 개발을 해오고 있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런 팬덤을 토크나이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토크나이즈 팬덤 혹은 팬덤 토크나이즈. 근데 팬덤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이 뭐랄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순수한 이 팬의 마음. 네. 그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로 측정하기 되게 애매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된 거니까 되게 재미있는 컨셉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잠깐 말씀해 주셨는지 어쨌거나 이 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비슷한 일을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준비하게 된 배경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가야 되는데 그럼 몇 년이나? 아니 뭐 사실 이런 비슷한 아이템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 정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 동생이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이 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제 동생이 음악을 시작한 게 한 15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고, 제 동생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음악 산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냐하면 뮤지션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초기에는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경제적으로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 생활을 초기에 이제 유명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서 시작하고 인기를 얻거나 뭔가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경제적 수익이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동생을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면서 왜 동생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음악 산업 자체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런 상황을 꼭 동생뿐만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뮤지션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전공 컴퓨터공학이고요. 컴퓨터공학이고, 그러면 제 동생은 음악을 하고 있었고. 동생분은 음악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시는?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저요? 개발자 역할을 하신다거나? 저는 개발자는 초기에 이제 대학교 경력상으로는 4년 정도만 개발을 했고, 그 뒤로는 신규 사업 쪽으로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동생이라는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발 4년을 게임 회사에서 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저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그때는 이제 병역 특례로 그렇게 했고요. 졸업을 한 이후에 제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방송국이었어요. 그 방송국에서 인터넷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고, 그 뒤에 그런 백그라운드, 제 동생과 이제 게임과 방송 다 뭔가 제가 했던 일이 테크와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섞는 작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계속 가미하는 전공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제가 벤처 캐피탈에서 한 6년 정도를 또 일했는데, 특이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할 때도 저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영향을 미쳐서 계속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테크로 혁신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 심사를 맡게 되고, 혹은 투자 이후에 사업 개발을 도와주게 되고, 이런 히스토리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스테이지라는 회사를 2년 반 전에 창업을 할 때 이런 음악 산업 혹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쨌거나 그 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엔지니어 전공,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로서 뭐 개발의 업무를 익히시게 됐고 그 다음에 VC를 하면서 그걸 이제 산업적인 구조로 보시게 되고 그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마 창업을 이제 하시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창업을 했을 때는 아마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바로 연결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뭐 어떻게 보면 리버스 ICO, 어떻게 보면 피벗 하시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뭐 계기나 동기도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작년 말까지는 블록체인이라는 거 없이 계속 플랫폼, 팬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지금은 ICO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계기에는 이제 제가 벤처 캐피탈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그 신기술 예를 들면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IT 업계를 크게 뒤흔든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일찍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남들보다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었고 게다가 뭐 제가 전공도 하셨으니까 게다가 이제 제가 있던 벤처 캐피탈이 또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있었죠. 그런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그 인더스트리를 변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블록체인 그 2년 반 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친한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지금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그때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라고 그냥 정말 캐주얼한 술자리 같은 데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술자리 가도 사업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고 놀던 거를 몇몇 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좀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붐,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이 하나씩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예전에 얘기했던 그 롱텀 비전으로 있던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그 숏텀 플랜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비전 5년 후, 10년 후에 할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연락을 주시고 이제는 시작할 때다. 그래서 그 연락을 처음에 받았을 때 쉽게 이제 그런 지인분들이 아티스트, 니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니까 아티스트 토큰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지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티스트 토큰, 즉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티스트 자체를 토크나이즈 하는 모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를 이렇게 거의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런 연락이 한 번 오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연락이 오는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 않을래? 저희가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 무슨 페이스북 같이 유명한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블록체인으로 하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계속 오는 걸 보고 뭔가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ICO와 이제 거래소판을 안 보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제 생각이 바뀌었고 그렇게 작년 4분기를 고민을 하다가 뭔가 제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델, 그 아티스트를 토크나이즈하는 모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발전이 돼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연예계 혹은 뭐 이런 쪽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는 말씀하신 스타, 소위 말하는 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스타들이 있고 인기가 많은 그 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로 만들면서 이 컨셉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팬덤을 뭐 토크나이즈 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 팬덤 토크나이즈가 어떤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 팀이 볼 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탱하는 기저에는 팬덤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이 팬덤이 굉장히 아티스트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상 활용하려고 하면 손에 잡히는 툴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텐저블 인프라스트럭처, 무형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센티바이즈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즉 팬들이 스스로 인센티바이즈 될 수 있는 그 리워드 시스템이 도입된 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팬들의 활동을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이 팬덤이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암호화폐 토큰이라는 형태로 형상화를 할 수 있다면 이 무형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엔터테인먼트사나 아티스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가 처음 이제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그냥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생각하고 있으셨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스테이지 넷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서비스는 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뭐 확장시키면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net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저희 이제 서비스명이 사실 스테이지인데요. 서비스명이 스테이지. 스테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모델은 사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될 뭐 이렇게 엄청난 로드맵이 있는데 처음 시작을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부터 궁극적인 모델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계를 보통 거치게 되죠.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를 POC 단계라고 이제 뒤돌아와 보니 이제 POC 단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했던 거는 아티스트들이 이런 IT 인프라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힘들어하시죠, 또 되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탑3, 4 안에 들어가는 회사 정도나 돼야 회사 홈페이지도 좀 번듯하게 있고 그 안에 아티스트별로 아티스트별로 이제 별도의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뭔가 아티스트 정보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서 티어가 조금만 낮아지면 아티스트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고 아티스트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프로필을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를 클릭하면 다음 카페로 연결이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홈페이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프라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그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회사를 컨택하는데 막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혹은 아티스트들을 쉽게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제공해야 될까? 무료로 제공되는 아티스트의 멋진 홈페이지를 제공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쉽게 아티스트의 회원가입과 이미지 몇 장 업로드만 받으면은 아티스트의 홈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반응형 웹으로 제작된 스테이지.net이라는 서비스를 작년까지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개발을 해서 이미 런칭을 한 상태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베타 테스트 개념으로 붙였던 게 공식 홈페이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팬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즉 팬 커뮤니티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스테이지.net 서비스를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이게 저희가 원래 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플랫폼, 플랫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즉 포탈이 존재하고 그 포탈에서 각각의 커뮤니티가 검색이 되고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커뮤니티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포탈에서 유저들이 팬들이 직접 커뮤니티 생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년까지 이미 충분히 준비된 내용이나 기본 1단계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까 토크나이즈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기틀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또 진행하는데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을 보통 그래서 구축하고 그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팀의 경영진도 있을 거고 뭐 기획자, 뭐 개발자, 뭐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들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팀을 전반적으로 뭐 대표님을 포함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경영진, 어떤 기획자, 개발자, 뭐 마케터 이렇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저희 팀을 이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저희가 ICO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스테이지 랩스 주식회사 안에 있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O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십 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IC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트너십 팀 위주로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지 랩스 대표를 하고 있는 제가 전체 ICO를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지 1이라는 파운데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스테이지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백업해 주시기 위해서 현재 아이콘 파운데이션에서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전종환 대표님, 전종환 노매드 커넥션 대표님께서 저희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대주시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지 1의 파운더로 같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안 관련된 회사,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윤진 씨가 저희 또 코파운더인데 그분이 현재 그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쪽으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오셔가지고 그분이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IR 같은 걸 담당해주고 계시고 아무래도 그거는 뭐 한국 기반의 뭐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한류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외로 뭐 연결하거나 해외에서 한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연결하거나 이런 역할이시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장윤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최초로 생긴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K-스타트업에서 파트너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코빗이라는 한국의 굉장히 초기 거래소에도 그 K-스타트업이 투자를 했었고 최초의 거래소였죠. 그러면서 크립토 쪽으로도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연결돼가지고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약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이해도도 높고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재밌는 백그라운드가 미스코리아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스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방송생활도 다양한 하고 네트워크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테크와 엔터테인먼트를 섞기에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스테이지 랩스를 처음 2년 반 전에 창업했을 때 코파운더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상황상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같이 하지 못했지만 이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있는 게 제 친동생. 동생. 그러니까 실제 현재는 가수라고 K-팝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원래 데뷔는 이제 래퍼로 데뷔를 했었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는 많이 들으셨을 이효리 씨의 유고걸에 피처링 래퍼가 제 동생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 동생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럼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자 아까 지금은 프로듀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너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그 뮤지션인 제 동생과 당시에 이효리 씨를 통해서 대중의 얼굴을 알린 후에 직후에 이제 소속사를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방향과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2년만 활동을 하고 그 뒤에를 쭉 쉬면서 프로듀싱에 집중을 하다가 소속사의 계약을 종료하고 계속 이제 프로듀서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그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 블록체인을 풀어내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의 뭐 팀 멤버나 이렇게는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시나요? 내부에는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ICO를 위해서 이렇게 급조된 팀이 아니고 원래 프로덕트를 하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을 항상 소개할 때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이
저희 스테이지.net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그 스테이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엔지니어,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ICO를 진행하면서 새로 이제 영입한 그 ICO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커뮤니티 매니저 등등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전반적인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놨는지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뭐 지금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해주시긴 했지만 이 블록체인 뭐 어떻게 보면 기술 혹은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보통 이 블록체인 얘기할 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크기를 키우거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스테이지가 생각하고 있는 뭐 기존 시장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린 그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의 기술이나 토크나이즈 하는 것들이 이런 가치가 있다. 아마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이번에 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티스트들이 이게 그냥 물론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렇죠. 아티스트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근데 뭐 경제 활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경제 활동이 돼야 되고 비즈니스잖아요. 결국 이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아티스트 혹은 엔터테인먼트의 구조상 산업의 구조상 돈을 만들려면 팬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팬을 모으려면 팬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팬 마케팅을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툴이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아까 워낙 또 IT적으로는 낙후된 영역이기도 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역이 그런 부분이 없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요즘 모든 아티스트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훌륭한 플랫폼이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팬들의 숫자가 과연 아티스트의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페이스북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도성이 없죠. 아무래도 그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대로만 이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팬을 10만 명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계속 알고리즘을 바꾸는 경우도 바꾸고 있잖아요. 즉 10만 명 모아놓은 팬 커뮤니티에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글을 올린다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다시 돈을 써야 되고. 맞습니다. 즉, 이 숫자가 아티스트 거 혹은 커뮤니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그 위에서 활동을 하려면 계속 아티스트는 혹은 엔터테인먼트사는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렇다고 효과가 또 직접적이지 않고 항상 거기에서 뭔가 홍보를 해서 마케팅 툴일 뿐이니까 비즈니스도 외부에서 이뤄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컨버전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서 업프론트로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혹은 토크나이즈 하게 되면 어떤 부가가치가 더 커지게 되는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아까 결국 팬 커뮤니티가 사실은 아티스트와 팬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 혹은 어떤 그 팬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의 주인의 것이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의 주인을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직접 만나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 미들맨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아티스트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던 그 팬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개자가 없어지고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감으로써
실제로 그 기존까지는 네. 소비자임을 강요받았던 소비자들이 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론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소위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해서 아까 말씀에 토크나이즈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토큰을 통해서든 뭐 블록체인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네. 그 이제 아까 혜택을 받는 대상도 더 직접적인 아까 아티스트와 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 규모로 돌아갈 수 있는지 혹은 토크나이즈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가 더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덤이라는 네. 기반으로 네. 팬덤이라는 것을 인프라스트럭처로 네, 그렇죠. 해서 그 위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존재하는 네, 모든 네, 비즈니스 네. 모델이 네. 올라가거든요. 그 위에서 결국 커머스도 이루어지는 거고 티켓 세일즈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컨텐츠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사실 팬덤을 기반으로 그 연예인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팬덤을 네.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팬 커뮤니티 네. 플랫폼을 통해서 네. 팬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네. 거기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네.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팬들은 영향력이 크고 기여를 많이 한 팬들이고 네.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들어왔거나 기여를 안 하고 있던 네. 팬들이고 실제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범용적인 화폐가 아니라 네.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품이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암호화폐 보유량이나 지불하는 양에 따라서 사실 그 코어 팬을 타겟한다거나 혹은 신규로 들어오는 팬들을 타겟한다거나 아직은 액티브하지 않았던 팬들을 타겟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라고 하기에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뭔가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그 밸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원래 스테이지 단넷이라고 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IT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하는 역할을 이미 시작을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들맨의 역할을 줄어들게 하고 직접적으로 팬과 아티스트가 부가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틀을 만들고 계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그 팬덤의 효과나 부가가치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하게 그 엔터테인먼트 그 산업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실제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 효과를 보고 그걸 키워가도록 만든다. 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할 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그거를 그동안 정성적인 나는 우리 그 오빠를 너무 사랑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걸그룹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걸그룹에게 내가 마음이 있는데 되게 측정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토큰이라는 게 생기면서 측정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프로젝트에서는 두 가지 토큰이 존재하고 그 두 가지 토큰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주로 이제 백서에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그 두 가지 토큰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를 저희 팀이랑 같이 설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티스트 토큰 만들어봐라는 제안을 받고 계속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맞아요. 아까 아티스트 쪽보다는 팬덤 쪽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같은 이유인데요. 저는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이 팬 커뮤니티가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계를 했고요. 거기에 그 투기 자본이 끼어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고 싶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라는 팬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가 돈이 될 거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인기가 많고
팬심이 많으니까. 네. 자칫 그 토큰 이코노미를 네. 잘못 네, 설계하면은 네, 네, 네. 이게 돈이 된다라는 감을 잡은 그 소위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뭐 하나도 모르는 방탄소년단의 팬과는 거리가 먼 이 돈 많은 아저씨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토큰을 뭔가 이게 지배력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파이낸셜 게인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빼서 나가면은 과연 이 커뮤니티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이 팬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토큰 모델이 듀얼 토큰 모델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나누실 거니까 이거 듀얼 토큰 모델이 된 거에 대한 게 궁금했는데 그렇고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연예인 그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소위 말하면 자금으로 그 티켓을 매점 매석해서 사놨다가 막 더 비싸게 팔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다.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스테이지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또 사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대부분 이 어떤 철학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표님도 백 대표님도 이걸 준비하시면서 아마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고 만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거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뭐 철학적 가치 스테이지가 바라는 뭐 동생이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실제 연예인이니까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철학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블록체인 이전부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미션이자 이제 같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었는데 저희는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계속 내부에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의 다양성, 컨텐츠의 다양성이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컨텐츠 비즈니스 자체가 산업화가 되면서 쏠림 향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면 뭐 가수들은 소위 말하는 저도 뭐 걸그룹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돌만 너무 많다거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뭐 헐리우드에서 만든 블록버스터만 대부분 있다거나 이런 쏠림 현상. 네, 그렇죠. 돈이 될 것 같은 컨텐츠에만 자금이 몰리고 그것만 또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악이 제작되는 환경도 그렇지만 음악을 소비하는 환경에서도 그런 디스트리뷰터들이 돈이 될 것 같은 음악들을 위주로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주류 음악이나 컨텐츠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모든 면에서 그 문화의 발전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화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정체가 되고 그 문화는 도태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문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꼭 문화뿐만 아니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계가 발전을 하려면 다양성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닦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내부에서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90년대 뭐 중후반을 이 대중문화 특히 음악적으로 되게 뭐 꽃피었던 르네상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댄스 음악을 좋아하니까 되게 댄스를 많이 하긴 했지만 댄스 음악이나 발라드 음악 거기에 뭐 레게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말씀하신 아티스트들이 다양성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 그 이유가 그 수요층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그 제작될 수 없는 어떤 시장 상황 이런 걸로 흘러가는 게 너무 크다. 그리고 때문에 이제 제작이 됐어도 노출되지 못하는 상황. 노출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아까 그 열광할 수 있는 팬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더 큰 부가가치이다. 철학적 의미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이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더 키워가려고 하는지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기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앞에 이제 지금 합류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는 멤버 중에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 아이콘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술 리드 하시는 전종환 대표님 이사님께서 일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듣기에도 이제 스테이지가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플랫폼으로 뭐 기술 기반으로 아이콘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럼 아이콘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아이콘 같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이더리움도 있고 이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콘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가장 큰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스텍 포항공대를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콘의 키 멤버 중에 저희 포스텍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아이콘의 이경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김종엽 더루프 대표, 아이콘 루프죠 이제. 그리고 언체인을 하고 있는 이용규, 그렇죠. 이용규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노매드 대표님도 그렇고. 그 외에도 한 수십 명 규모의 이제 포스텍 동문들이, 혹시 학교 다닐 때도 알던 사이셨나요? 아니면? 일부는 알던 분들도 계시고, 그 업계에 나와가지고 처음 뵌 분도 그럼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는 그동안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걸 검증했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희 학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탑 티어에 있는 특히 테크 공대로서는 되게 공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핵심이 되는 이경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노매드 커넥션이라는 회사가 전신이 됐던 회사, 전신이 됐던 회사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로서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업계에서도 계속 교류가 있어서 이 팀이 얼마나 탄탄한 엔지니어 팀인가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콘이라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마켓에 프로덕트를 딜리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전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 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회사로 바꿔나가고 있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테크 스펙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테크 스펙, 갖추어야 될 테크 스펙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빠르게 메워주기 위해서는 저는 긴밀한 기술 지원이라는 측면이 저희가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였고, 아무래도 한국에 같이 회사가 있고 한국어라는 이제 굉장히 저희에게 편한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팀이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나 협업 모드에서도 훨씬 훌륭하고, 그 멤버들에 대해서도 이미 좀 알고 있고 검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포스텍을 졸업해서 진짜 잘한다는 형들이 다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도 있고 이오스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다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스테이지에서 꿈꾸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과 혹은 이 사업적인 부분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더더군다나 또 저도 잘 몰랐는데 대표님이 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개발자의 백그라운드도 좀 가지고 계시니 기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어떻게 연동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있지만 개발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끄럽고요. 그래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이해가 있을 테니까. 저는 딱 저의 전공을 개발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개발자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저희 토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듀얼 토큰 모델이라고 해서 각 커뮤니티마다 존재하는 액트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 방탄소년단의 액트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엑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 엑소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이고요. 이런 커뮤니티별로 각각 발행되는 액트 토큰을 하나의 경제 시스템과 생태계로 연결하기 위한 STG라는 저희 기축통화 개념을 하는 토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토큰 두 개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두 종류의 토큰이고 그렇죠. 액트 토큰은 커뮤니티별로 다른 토큰이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 이 커뮤니티 저희 플랫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토큰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STG라는 키 커런시 그 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토큰을 가지고 현재 ICO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그 코인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할 계획이고 마치 스티믹 같은 경우도 뭐 두세 개 세 중에 토큰을 두고 역할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미 구분이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델은 이 커뮤니티별로 각각의 토큰이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는 독자적인 거버넌스가 있는 형태로 점점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 A라는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는 A라는 커뮤니티의 대상이 되는 아티스트와 그들의 팬들에게 온전하게 가는 쪽으로 저희는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생산되는 가치가 아티스트가 이후에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혹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캐시아웃을 해야 될 때 이제 STG라는 코인과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컨텐츠를 새로 제작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아티스트가 생산한 컨텐츠를 서드파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뭔가 그걸 활용한 비즈니스를 할 때 아티스트와 그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런 STG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듀얼 토큰이 되어 있고 듀얼 토큰이 구분한 이유가 거버넌스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지라는 전체 거버넌스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아티스트 단위로 구분됐을 때는 해당 아티스트에게 거버넌스가 돌아가는 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게 두 개로 토큰을 구분해 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티스트뿐만 아니고 아티스트와 커뮤니티 구성원들 그 전체에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아티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걸스데이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이제 걸스데이 팬으로서 걸스데이 이 연예인과 걸스데이 팬들 이들이 가진 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은 워낙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많다. 방탄소년단 거와 섞이게 되면 이 상대적 가치를 증명하기 되게 애매한 거니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알고리즘 이런 부분도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아이콘에서는 약간 뭐랄까 뭐 디포스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분산화된 서버를 이용하되 그래도 검증된 이 노드처럼 C랩이라고 하는 걸 두고 수십 개의 C랩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테이지 입장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인지 혹은 그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뭐 아이콘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위임된 노드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런 블록을 생성하는 모델은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기존의 그 델리게이트 모델이 아닌 그 포스나 POW 방식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를 보장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뭐 L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D포스 많이 알려져 있는 그 D포스 방식을 살짝 개량한 DPOC라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이제 백서에 적어놨는데 그 C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기본 컨셉 자체가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서도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POS에 약간 확장된 개념인데 POS의 이제 스테이크, 즉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컨트리뷰션의 한 팩터가 되는 정도로
약간은 POS에서 네. 나오는 또 그 고래들이 네, 문제. 네. 고래의 문제를 네. 개량한 모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차용해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에 더 잘 맞도록 적절하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네. 지금 고려하시고 있다. 네. 그거를 DPOC라고 네. 부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그 아이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지가 만들어내는 이 에코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할 거냐, 그리고 네.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미 앞단에서 이제 두 개로 구성된다. 그 두 개는 액트랑 STG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독립된 형태로 작동한다. 그리고 STG가 어떻게 보면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액트라는 거는 각 팬과 아티스트 간의 어떤 결속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요 부분까지는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계속 그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는 뭐 불의의 사고 혹은 뭐 아파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유재하라는 가수 되게 좋아했었고 네. 뭐 교통사고로 근데 돌아가시게 됐고 김현식이라는 가수는 아마 암인가 그렇게 해서 네네. 일찍 그거 됐죠. 그 다음에 약간 뭐 의문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듀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김성재가 또 이렇게 이슈가 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기가 있다가 팬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까 뭐 액트 토큰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의 아티스트와 팬 단위로 이걸 묶어놓는다고 하면 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럼 토큰 이코노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이런 걸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깊은 네, 아니 제가 원래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에서 네. 컨트리뷰션이 발생하면 네.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즉 아티스트가 유명해지는데 네. 도움이 되는 그렇죠. 어떤 기원. 활동을 네. 하게 되면 네.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네. 그 리워드로 받은 토큰을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네. 상품 혹은 컨텐츠 즉 뭐 스페셜 사인 앨범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네. 콘서트의 제일 앞줄이라든지 네네네. 혹은 뭐 그 어떤 미공개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서 소비할 수 있게 네, 해주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을 네. 대신 이제 현금 대신 토큰을 받고 물건을 판 거니까 네, 네. 이 액트라는 토큰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현금화를 하든지 혹은 다음 컨텐츠 생산에 또 네. 재투자를 하든지 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STG와 네. 교환을 하게 되는 액트와 시스템이고요. STG를 네네. 교환할 수 있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액트라는 그 토큰의 발행 속도는 이렇게 같은 컨트리뷰션당 발행되는 양이 점점 이렇게 발행 속도가 둔화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일반적인 팬 커뮤니티 활동, 즉 네.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작성하고 라이크를 네. 누르는 정도로는 이제 보상을 받기 힘든 수준까지 가는 커뮤니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커뮤니티 안에서 액트 토큰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제공되는 어떤 상품 혹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일부 팬들은 이 STG를 혹은 이제 현금을 액트로 바꿔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니즈와 아티스트가 액트를 이제 STG로 바꿔 나가려는 이 니즈가 서로 만나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교환된 STG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을 네네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는 네. 이 STG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아티스트는 이 액트를 변환해서 가지고 있는 STG를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네.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바꾼다거나. 혹은 다음 컨텐츠 제작, 예를 들어서 다음 앨범 제작할 때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그렇죠. 되니까 비용을. 네, 뮤직비디오 감독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STG 토큰으로 줄 수 있으니까 킵해두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 각 아까 이 아티스트와 연결된 커뮤니티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토큰, 그 액트라는 토큰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글쓰기나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이 생기고, 다만 적정한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 생기는 수준이 둔화되도록 만들어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국은 공급이 있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고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아티스트가 제공하는 스페셜 굿즈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의 요소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는 필요에 따라서 STG로 바꿔서 현금화 한다거나 다음 앨범이든 뭐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하나 거기서 궁금한 건요. 그래서 내가 팬 활동을 통해서 액트를 많이 확보한 사람은 본인도 STG로 바꿔서 현금화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그게 그 경로가 뚫려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진정한 팬덤이라는 게 과연 이제 팬 활동을 해서 얻은 거를 돈으로 빼나가는 게 이게 진정한 팬덤일까라고 생각해본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일부 그런 팬들도 있겠죠. 근데 최대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비하게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경로는 아티스트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물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뭐랄까 팬들을 위한 보상은 그 금전으로 바뀌는 보상보다는 그 아티스트와의 좀 더 긴밀한 관계, 스페셜 굿즈,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게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인정.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액트 보유량이 탑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은 가장 골수 팬, 혹은 가장 좋은 팬으로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보상도 기본으로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뭐랄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저희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태계가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지면 사실 이 어떤 팬을 가진 연예인들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까지 접근해서 수익화하거나 안정감을 갖는, 그러니까 연예인의 대부분의 이제 이슈가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혹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아주 짧게 있어서 그 시절에는 괜찮았지만 다른 시절에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뭐 다양성을 확장시키면서 팬과 그 아티스트와의 관계를 좀 더 교감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하면 확실히 이 사회적 부가가치도 되게 커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생각은 되게 드네요. 잘 되면 제가 저도 나중에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제가 예전에 추억의 그 가수들이 있게 되면은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저희 스테이지 단내에서 들어가시면 바로 커뮤니티 생성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발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기여자들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이미 아까 원래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서비스도 지금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 토크나이즈 적용까지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기존 센트럴라이즈된 서비스에서 활동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록체인 쪽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게 저희가 향후에 출시할 첫 번째 D앱의 기본 골격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아까 사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그게 있는데 그 아티스트라는 게 뭐 사실 활동을 시작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인기도 이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도 또 듀얼 토큰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한때 전성기 때 팬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가지고 쌓여있는 액트 토큰의 누적량이 사실 이 아티스트가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게 아티스트 활동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활동이 없어지고 팬들의 활동도 둔화되면서 이 그 팬 누적 이게 이미 발행된 토큰은 사실 저희가 이제 소각하거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양은 그대로 유지가 네. 되는데 이게 전체 STG 생태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ACT 토큰하고 STG 토큰의 전환되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환 비율이라는 네. 게 있고 이 전환 비율은 아티스트의 참여도 그 다음에 팬들의 활성화도에 따라서 알고리즘적으로 결정되는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이 일단 활동을 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하고 이 발행된 토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네. 아티스트도 더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야 되고 네. 네. 이것들이 결국 본인에게 네. 본인이 가진 가치를 네.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팬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네. 갈 것이고 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듀얼 토큰 시스템과 네. 이런 액트 토큰, STG 간의 전환 비율 이런 것들이 팬 커뮤니티라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티스트가 네. 한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가 네. 7년 후에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속사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토큰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네요. 하드포크를 합니다. 네네네. 액트 토큰을 나오는군요. 액트 토큰을 왜냐면 소속사를 그렇죠. 옮겼다 하더라도 이 기존의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발매했던 앨범에 대한 뭔가 하드포크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쪽에 여전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기존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은 이쪽 기존의 그 레거시 토큰으로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만 이쪽 활동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밸류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토큰은 이제 기존 팬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권리로 이제 생태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네. 하드포크를 해서 결국 새롭게 가는 쪽에서 더 키우고 이전 거는 점차 줄어들도록 만드는. 그리고 아까 결국 말씀하신 거는 연예인 활동을 중단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환율이라는 게 조정돼서 다만 그 STG로 전환되는 전환율은 조정되지만 팬심 자체가 사라진 거나 팬심의 활동 자체가 줄어든 건 그러니까 했던 것들은 그대로 기억되기 때문에 액트 토큰은 그대로 둠으로써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간직하거나 추억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두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 재밌는 얘기네요. 그 부분도. 하드포크는 제가 대외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엔터사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겠네요. 우리 소속 가수가 있는데 팬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랑 계약이 끝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드포크 개념은 모르시지만 이게 의미는 이해를 하시는. 뭐 말씀하신 예를 들면 또 연예인이 뭐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갈라선다, 서로 독립 활동을 한다든지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주신 응용적인 것들이 뭐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드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블록체인 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는 한 가지 측면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쭉 이제 얘기해서 기술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토큰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적인 걸 생각해 보면 그 어쨌거나 지금 아까 스테이지.net 서비스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팬 커뮤니티가 이미 만들 수 있다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서비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로드맵 단계 뭐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현재 그 작년까지 저희는 내부적으로 POC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런 커뮤니티 공식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아티스트에 제공을 했을 때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더라.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 팬들이 들어오더라. 거기까지를 확인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장 곡선,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그 커뮤니티 서비스의 퀄리티를 점점 높이는 작업. 즉 기본 고객은 완성됐지만 요즘 유저들의 눈높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거에서 제공해야 되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작업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로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파트너십이거든요. 저희가 ICO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내야 되고
그 올가닉 그로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파트너십이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고 네. 저희의 파트너십 방법은 이 커뮤니티가 필요한 파트너사들 그들의 메인 포커스는 아니지만 그들 비즈니스의 메인 포커스는 아니지만 뭔가 그들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커뮤니티라는 게 필요한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저희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 그런 데들은 주로 어딜까요? 예를 들면 연예 기획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쪽은 저희가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오늘 대화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팬 커뮤니티를 토크나이즈를 하는 게 단계적으로 확장 전략이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K-팝 아티스트로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뮤지션으로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기자라든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다른 셀레브리티로 확장된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모델은 어떤 브랜드나 컨텐츠에 대한 팬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의 팬덤, 예를 들면 아이언맨의 팬덤, 거기에는 어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 못지않는 강력한 팬덤, 팬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장을 하게 될 때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커버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확장 전략을 이제 또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특성상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동시에 진행되죠. 동시에 진행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팬덤, 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거를 이 파트너십 덕분에 좀 일찍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은 해외에서 게임 포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들의 그 주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주요 목표는 좋은 게임을 소싱해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커뮤니티인데 이 부분을 집중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논의를 거치다가 저희 플랫폼을 그냥 가져다 쓰시겠다. 근데 거기에는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유저 베이스가 있어요. 게임 유저 베이스가. 그 게임 유저 베이스들에게 저희가 그 게임과 함께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가수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연예인이 되게 여러 그 뭐랄까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쵸, 연기자도 있고 뭐 배우나 뭐 다른 영역. 그래서 이 그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요소에 따른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을 묶어서 이미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템이 된 경우들.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만화책이라고 해야 될지 영화라고만 해야 될지 음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스타워즈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그럼 그런데도 역시나 스타워즈에 열광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당연히 게임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고 다른 영역들도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 오는 것들도 하나로 묶어서 커뮤니티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협업할 수 있고 확장시켜서 켜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정말 뭐 단순히 그 어떤 아티스트 중에서도 뭐 가수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넓은 걸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스포츠팀. 스포츠팀에 대한 커뮤니티. 여기도 사실 스포츠 구단이 커뮤니티 솔루션을 만드는 게 메인잡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어디든 홈페이지 들어오면 기본적인 게시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는 뭐 사실 뭐 굳이 거기서 활동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연예인들처럼 사실 주 역할이 IT적인 부분이 아주 강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테이지 단넷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적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블록체인 기술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팬들을 모티베이션 할 수 있고 팬들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그들이 더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팬 아티스트와 혹은 스포츠 구단과 그들의 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저도 되게 이렇게
작게만 본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대중문화 전반에서 어떤 팬 커뮤니티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대부분 다 스테이지가 접근해서 어떤 더 효과적인 생태계로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뭐 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ICO라는 걸 진행하고 그게 이제 과정이긴 하지만 초반에 ICO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를 받는 어떤 뭐 펀드를 만난다거나 어떤 뭐 투자 파트너십을 맺는 조직이 생긴다거나 또 일부 일반 분들에게 이렇게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이 스테이지에서 자금을 모으는 뭐 투자 파트너십을 맺는 뭐 ICO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가이드, 뭐 철학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전통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일을 했었고 물론 이제 하셨다겠죠. 그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오랜 그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뭐 거의 15년이 넘었는데 이 블록체인 업계에 와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말할 만큼 너무 다른 룰이 적용되고 있고 워낙 초기 시장이라서 아직 시장이 혼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 업계가 워낙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뭔가 비즈니스 윤리라는 게 정립이 안 된 영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응을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 ICO를 진행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업계에 제가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저는 ICO를 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그게 결국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커뮤니티가 되니까요. 그 말씀은 아까 그동안 지금 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쭉 말씀 주신 이 전체적으로 스테이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 철학, 그 비전에 어떤 공감을 보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규 산업이다 보니 어떤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산업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 뭐 프론티어의 역할로서 뭐 패스파인더의 역할로서 좀 잘 지켜가서 길을 만들어가겠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서의 뭐 소감은 어떠신가요? 뭐 매일 제 마음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아가 있나요? 흑색의 자아가 있나요? 이게 이제 악마의 속삭임과 천사의 속삭임 좀 뭐 쉽게 가는 게 낫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칙을 지키자와 조금 쉽게 가는 남들은 다 쉽게 가고 있는데 라는 두 개의 생각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 잘 붙들어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이게 ICO를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 뒤에 프로젝트가 잘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짜 저희 비전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하고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뭐 스테이지 프로젝트 기본 소개부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중에 왜 아이콘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뭐 스테이지가 파트너사들과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혹시 그 얘기 나누면서 뭐 이런 부분 더 하고 싶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에서 더 했으면 하는 내용 이런 게 있다면 좀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 아직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저희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시고요. 그분들이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좀 느리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이 프로젝트를 사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믿어주시고 끊임없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심리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히 인터뷰를 한 사람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도 뭐 블록체인 사실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질문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렸는데, 저는 대표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되게 공감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자아가 있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일을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자 하는 뭐 스테이지 팀 혹은 백명현 대표님의 어떤 진심, 이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약간 인기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원하는 거는 막 기술에 기반이 돼서 미래를 우리가 엄청나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스테이지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 서비스를 IT 기반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을 이미 확인했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연결하는 것과 토큰 이코노미가 가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들을 섞었을 때 전체적으로 더 큰 어떤 밸류 가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늘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다만 이 사업이나 어떤 일들이라는 게 언제나 100% 확신적으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도 저는 최종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들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스테이지 팀의 어떤 열정이나 마음을 잊지 말고, 잃지 않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블록체인 돋보기에서 돋보기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또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에 일단 자금을 모으는 ICO 과정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꿈꾸시는 그 스텝 1, 스텝 2 전체적인 그림에서 스테이지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혹은 나가서는 뭐 아시아 글로벌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